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 사이노슈어의 피코 장비인 피코슈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피코슈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흔한 피코 장비는 아니고 다른 레이저사에서 따라하지 못하는 755나노미터라는 파장을 이용한 피코 장비입니다. 색소에 좀 더 친화적이고 김이나 기타 색소 개선에 있어서 1064 파장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관해도도 굉장히 좀 빠르고 내가 느끼는 그리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색소 반응들이 훨씬 더 빠른 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존에 있었던 사이노슈어의 장비, Q스위치 장비랑은 다르게 서머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PIH로 진행할 확률은 훨씬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색소 친화적인 파장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엔드포인트를 잘 잡으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인 색소들을 먼저 줌팁을 이용해서 가볍게 좀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토닝을 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팁을 이용한 시술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세팅은 이분은 스킨 타입 한 4에 가까운 환자분이시고 색소들은 군데군데 작게 있고 세팅은 3.7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. 피코슈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이저들이랑 다르게 내가 플루엔스를 건드릴 수가 없고 팁의 그 다이아미터를 이용한 플루엔스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술들을 해야 되고 좀 더 강력한 시술을 원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포커스 팁을 이용해서 집중화되는 그 빔을 사용해서 색소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줌 앤드 피스를 이용한 시술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. 보통은 원 패스나 2번 정도 스태킹 하는 걸로 하고 엔드 포인트는 보통 색깔이 약간 빠지는 정도로 보통 보고 항상 엔드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과하게 되면은 PIH로 이어지기도 하고 색소들이 좀 일부 며칠 좀 진해지게 되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데 시간도 좀 걸려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좀 쌓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엔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8mm 팁을 이용을 해서 토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시술까지 이어서 할 거고요. 뭐 6mm 팁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국소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줌으로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는 걸 미리 좀 잡고 그 다음에 샷수로 어느 정도 좀 여러 번 패스를 하게 되면서 그거를 목표하는 지점을 잡고 과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. 피코쇼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. 과하게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패키지가 이어가는 흐름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이라서 아웃컴도 굉장히 좋고 해서 굳이 과하게 무리를 해가면서 내가 PIH를 얻어가면서까지 시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가볍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색소가 좀 더 많은 부위는 투패스 정도 해주고 색소에 대한 친화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저다 보니까 1064랑은 좀 다르게 붉은기가 좀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TRT를 좀 충분히 줘서 멜라노돔이 충분히 변형을 이루어진 다음에 두 번째 패스를 이어가는 게 훨씬 치료 효과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보통 한쪽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
이렇게 해서 반응을 한번 보면은 오른쪽 왼쪽 확연히 좀 차이가 있어요. 이전에 시술을 했던,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왼쪽을 했지만 그 전에 시술했던 오른쪽 같은 경우에 약간의 스웰링도 좀 있고 레드니스도 발생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색소가 많았던 부분들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, 그 전에 줌팁을 했던 곳 같은 경우에 약간의 스웰링이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약간의 그 스킨도 좀 그러니까 멜라노솜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약간 더 다크니스가 좀 더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어서는 포커스 팁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리주베네이션이랑 톤의 개선을 타겟팅을 해서 시술을 하겠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샷수가 보통은 대부분 시술하는 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2000샷, 3000샷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 타입 팁을 이용을 해서 먼저 한 1500샷 정도 하고, 포커스 팁을 이용해서는 한 1000샷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00에서 3000샷 정도를 맞추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인 플루엔스가 쌓이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분해기 된 각각의 팁이 가장 끝단에 쌓이는 에너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팁을 이용을 해서 스킨 리주베네이션도 하고 포어 더 타이트닝 시키고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피부 탄력도 좀 더 생기는 거를 보통들 많이 경험을 하시고요. 레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 24시간 정도 얘기를 드리고,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, 당일 화장 세안이나 뭐 기타 일상생활은 다 가능을 합니다. 약간의 스웰링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좀 강하게 들어가고, 이제 뭐 스카 같은 경우 강하게 들어가고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는 간혹 보면은 한 이틀째나 3일째 되는 날에 약간의 그 소양감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, 그럴 때는 이제 좀 쿨링을 좀 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라앉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, 트러블로 이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시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에서는 뭐 포어가 상당히 크거나 스카가 있는 부위 위주로 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, 기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포커스 팁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데, 그때는 좀 악성 기미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시술을 좀 하기보다는 약간 좀 깔아놓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. 잡티나 뭐 깊은 잡색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약간의 컬러 체인지가 보일 때까지 하고, 컬러 체인지가 보이고 나면은 보통 거기에서는 멈춥니다. 그래서 컬러 체인지가 보이고 나서도 계속 좀 욕심을 내서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PIH가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, 항상 레이저는 저는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술을 하다 보면은 좋아져요. 그래서 괜하게 이제 뒤로 갈 바에는 그냥 약하게 시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를 조금씩 확인하고 하나씩 하는 게 좋지, 피부의 반응이랑 뭐 그 사람의 색소나 내가 보는 게 평가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반응도가 굉장히 좀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컴플레인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하게 시술하고 반응 보고 그 다음 회차에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강하게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, 이후에 더 할지 말지에 대한 시술도 아니면 약간의 에너지 플루엔스를 좀 낮춰서 좀 더 끌고 갈지, 그런 거 반응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시술은 모두 마쳤고요. 보시면은 레드니스랑 약간의 스웰링이 있고, 포어가 약간 좀 스웰링 때문에 좀 커 보이긴 하는데, 얘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